오늘 나온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나온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물가를 앞장서서 끌어올렸던 병원비 같은 서비스 요금, 그리고 자동차값, 집세 오름세가 동시에 꺾인 부분이 특히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를 한 번은 겪어야 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큰 고통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퍼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가 부담을 덜게 될 거란 전망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Removes a considerable amount of uncertainty in the econom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terest rates. This will allow households and businesses to return to a sense of normal.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S&P 500과 나스닥 등 주요 주가 지수가 2% 안팎 뛰고, 반대로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2%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 연준은 때를 봐서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We know that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goal is not assured. Inflation has given us a few head fakes along the way. 하지만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통계가 이어지면 미국 금융시장에는 한동안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개장과 함께 2% 넘게 급등한 코스피, 2490선 턱 밑까지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률로만 보면 올해 세 번째입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올라 일주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고, 달러 약세 전망에 원달러 환율은 28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가까이 대량 매수한 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미국이 1년 만에 금리를 5% 넘게 끌어올리며 증시를 짓눌러왔던 고금리 정책이 종료되고, 이젠 드디어 금리 인하까지 전망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연동해서 금리를 낮추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건데, 경기를 이끌어가는 최선단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최근 변동성이 커졌던 우리 시장에선 일단 낙관론이 우세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경기 침체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6개월째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걱정했는데, 그 우려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커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조정 문제는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가 상승 요인도 되지만 해외 투자자 이탈 가능성도 동시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 실적 부진에 내년 저성장 전망 등도 불안 요인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유아용품 매장. 기저귀 한 팩이 35,000원, 분유 한 통은 34,000원대인데 5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분유라던가 기저귀가 많이 드니까 기본적인 소비가 많은 거잖아요. 가격이 비싸지니까 점점 부담이 돼요. 첫째 6살인데 화학 물가가 거의 2배 정도는 최소 오른 것 같아요. 기저귀 값은 1년 새 10% 가까이 올랐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분유 가격도 올해만 6.3% 상승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아동복 학습교재 장난감부터 유모차 산후조리원 이용료까지, 이른바 육아물가로 분류된 9개 중 6개 품목 가격이 올 들어 크게 올랐습니다. 세제니 그냥 애들 사용하는 거 비싸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안 비싼 게 없잖아요. 그래도 장난감이나 유아복은 중고거래를 이용하거나 하지만 기저귀, 분유 등은 줄일 수도 없는 품목입니다. 중고도 많이 알아보는 것 같고, 장난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최저가로 사려고 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둘째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서. 관련 예산이 줄면서 육아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3년 전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을 감안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최근 1년 새 생활용품 가격도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을 보면 이번 달 기준 생활용품 80개 제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개 제품 판매가가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제품의 평균 상승률은 18%였고 41개 제품 중 21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로션, 비누, 샴푸 등 위생용품의 평균 상승률이 25%가 넘었고 섬유유연제와 섬유탈취제, 주방 세탁세제 등은 평균 12.5% 올랐습니다.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에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014년 11월 3.4%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9월 말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은행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인데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내일부터 검역 조건 개정으로 럼피스킨 발생 지역 한우도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한우 수입량이 가장 많은 홍콩의 경우 최근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경북, 제주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시도에서 기른 소의 경우 식육만 수출할 수 있고 내장, 머리 등 부산물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수출이 중단됩니다. SBS 박예린입니다.